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시노믹스는 위기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뉴스캐스터 김형근 기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식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시노믹스의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진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지난 2분기 중국 GDP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보통 6, 7%는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측통은 중국식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시노믹스의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1분기 기록인 2.2%보다 감소한 수치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지연 때문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확대된 부동산 버블의 지속적인 붕괴에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2020년 8월 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현재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케네디 로거스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미니 차이나 주택, 이는 피커 차이나 하우징입니다.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정점에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특유의 자본주의 경제 시노믹스는 위기인가?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1990년대 일본어 침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인구 통계부터 공공부채, 지정학적 긴장까지 일본도 겪지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과 비슷한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겪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체를 밟을 수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또는 시티그룹의 요한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 대응은 일본화,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말하죠. 를 향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아 수석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과거 일본의 경험보다 더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30년 전 일본의 높은 부채 수준과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조짐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1990년대 초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가 발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중국 자산 거품으로 침체 우려는 있지만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잃어버린 심려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중국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부동산 가치 비율이 2024년에 GDP의 170%에서 2020년에는 260으로 상승 정점을 찍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의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고 논평하면서도 1990년 당시 일본의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560%에 달했다가 1994년 394%로 하락했으며 일본 정시 시가 총액은 1982년 GDP 34%에서 1989년 142%로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임금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임금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시노믹스는 위기인가 아니면 함정인가라는 주제처럼 중국식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은 중진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